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걸 마중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협의해야 보건의료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촉구하면서도 증원 입장은 변함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숫자는 불가역적, 조정을 고집하면 대화 전망이 밝지 않다며 2,000명 증원 방침엔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리는 면허 정지와 사법 처리 부분이라고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2,000명 증원은 조정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해 의대별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총리도 서울대, 가톨릭대 등 주요 대학 총장, 서울대병원장을 만나 2시간여 대화를 나눴지만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향후 전공의까지 포용해 대표성 있는 합의체를 만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대형 병원 환자를 맡아 진료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단축 진료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28일 일괄 사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빅5 병원 소속 대학 교수들은 물론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 교수들이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겠다며 줄사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는 전공의. 협의를 하는 과정은 전공의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집단사직 결정을 한 교수협회 비대위와 주 52시간 축소근무를 결정한 교수협의회 등 별도 활동하는 교수들은 증원 원점 재검토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합의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원이 중심의 의사협회도 별도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대정부 강경투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면택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당선돼 개원이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의료계 상황에 누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지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이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없어서 나름대로의 그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발언한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전공의 처벌을 못한다고 자신이 말했었다며 이젠 웃음이 나온다는 조롱조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탈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침에 반응한 건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안 봐도 웃을 일이 많다고 비웃는 글을 연이어 올려 빈축을 샀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오늘 취임 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온갖 창피와 모욕을 주면서 마치 의사들을 작범 취급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다른 인터뷰에선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정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총선에서 타격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부도 의사들을 향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을 뒤로 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의정이 서로에게 대화만 촉구하고 뚜렷한 타협점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희귀질환 환자들은 특히 서울 빅5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체중 1.5kg 미만 신생아, 1세 미만에 대해서만 책정했던 고위험 소아 수술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3배에서 10배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711만 원 수준이던 고위험 소아 수술 수가는 1,769만 원으로 2.5배 인상됩니다.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도 신설되고 입원 신생아 지원도 이뤄집니다. 한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 협약을 위반했다며 전공의들이 긴급 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가 입장을 바꿔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박지원입니다. 정부의 의대 지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들의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는 버티지 못할 병원들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흥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이 되면 적지 않은 대학병원들이 의사 간호사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급 휴가를 보내는 병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서울의 빅5 병원도 6개월 이상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빅5 포함 70여 곳의 대학병원 대부분이 한두 달 안에 구조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신 위원장이 소속된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3,500여 개 병원장 모임으로 국내 병원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꼽힙니다. 한겨레 신문도 오늘 전공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 아산병원이 남은 의료진들에게 무급 휴가 신청 기간을 한 달에서 100일까지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때문에 인건비 줄이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 의료계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들은 하루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 병동 통폐합과 응급실 축소 등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